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는데 영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영희야, 사람은 변해. 아들도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변하지 마. 너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에게 기대지 마. 내가 준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땐 내 인생을 살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들에게 기대면 안 됐어. 내 인생을 살아야 했어.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 11시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있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빨리 정리됐으면,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대문 시장관리사무소 5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눈치챌까봐 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 김 소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소장님, 박영희입니다. 내일 사무소로 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4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것입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일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밖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 오래 다니지 마세요. 걱정되잖아요. 영희는 소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소희는 영희의 눈빛에 놀란 듯 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영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부동산 서류를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5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발걸음. 영희는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3번 건물 2층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김 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소장님.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5년 만이시죠? 앉으세요. 김 소장은 급히 의자를 내왔습니다.
영희는 앉았습니다. 사무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잘 관리하셨네요. 당연하죠. 사장님, 건물인데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일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김 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모르시나요? 사장님이 네. 몰라요. 김 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일부러 숨겼어요.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반찬 가게만 하시는 척. 네.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신 건가요? 네. 이제 그만 숨으려고요.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밀린 일들이 있죠? 결정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있습니다. 김 소장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3번 건물 1층 박 사장님 계약 만료가 다음 달입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셨는데 박 사장님. 영희는 토요일에 만난 채소가게 주인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죠? 20년입니다. 성실하게 장사하시고 월세도 한 번도 안 밀리셨어요. 영희는 서류를 받습니다. 월세 150만 원. 시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0만 원 그대로 하세요. 대신 3년 장기 계약으로요. 정말요? 50만 원 손해인데 괜찮아요. 박 사장님은 오래 함께한 분이니까. 김 소장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영희는 다른 서류들도 검토했습니다. 임대료 조정, 시설 보수, 새 임차인 계약.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영희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세요. 김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이제는 자주 올게요. 정말요?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리가 명쾌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소장님, 네. 사장님.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변호사요? 네.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요. 김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가족 문제 때문인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인데 가족법 전문이세요. 연락처 좀 주세요. 김 소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영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영희는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자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이제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늦을 거야. 영희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영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건물주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영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며느리처럼 애 봐주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편하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이라고 하는데요. 김 소장님 소개로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소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책했어. 이렇게 오래요? 그래.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좋더라고.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영희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내가 가마. 정말요?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아.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다리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데리러 왔네. 그래. 같이 가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지훈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희는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 배울 수 있어. 엄마 아빠와 다르게 키울 수 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영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더. 내일 변호사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산책했어. 어디로요? 남대문 시장. 소희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또요? 왜 자꾸 거기 가세요?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영희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너무 멀리 다니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영희는 소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소희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다는 말이 불편한가?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가져갈 서류를 챙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주식 계좌 내역. 모두 영희 명의였습니다. 650억 원. 영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나를 위한 결정을 해. 영희는 천장을 보며 미소 지으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응원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희는 자유로웠습니다. 작은 방이 아니라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가 박영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좋아. 가자. 영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인생을 바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박영희님 맞으시죠?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50대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소장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언장 변경을 원하신다고요. 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영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자산, 반찬 가게는 취미였다는 것, 아들에게 숨긴 이유, 5년 동안 겪은 일들, 며느리의 모욕,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대화. 이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요.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영희님,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5년을 참으셨군요. 가족이니까요.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유언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영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윤소희를 완전히 제외하고 싶어요. 손자는요? 손자 박지훈에게는 조건부 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25살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를 1년에 4번 이상 만나야 해요. 그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요.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자산이 650억이시니까 손자 신탁 50억, 재단 550억, 나머지 50억은 생활비로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요. 아드님 명의죠? 네. 매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매입이요? 네. 시세보다 조금 높게 제안하시면 아드님이 팔 겁니다. 그럼 그 집도 박영희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들에게 30일 내로 이사 가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잔인한 방법 같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중개인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 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영희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2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언장 변경, 아파트 매입, 재단 설립 준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수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영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거실로 가시죠.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너도 들어야 해.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영희님을 대리하여 몇 가지 통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째, 유언장 변경 통지서입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 씨와 윤소혜 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읽어봐.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함께 온 남성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영희님의 차산 목록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대문 시장 건물 2개 동 50% 지분. 소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 시내 상가 건물 4곳.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행 예금 23억. 주식 및 펀드 47억. 아파트 3채. 총 자산 650억 원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650억? 소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봤습니다. 돈을 알고 나서야 놀라는 얼굴들. 왜 놀라니? 나를 애봐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이게 다 무슨. 2주 전 내가 친구랑 한 말 기억나니? 영희는 소희를 봤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소희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기다렸구나. 내가 죽기를. 영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소희가 그럴 리가.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너는 더 나빠. 영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며느리가 날 모욕했을 때 뭐했니? 웃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도 따라 웃었어. 할머니는 우리 집 아줌마라고.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가족이니? 영희는 물었습니다. 40년을 너희 위해 살았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엄마, 잘못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박영희님께서 매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내가 팔겠다고 했잖아. 중개인 통해서 샀어. 영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이사가. 엄마, 나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 너희는 5년.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훈이는 어떡해요, 저는요? 지훈이 걱정은 마. 그리고 넌 알아서 해야지. 영희는 손자를 봤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신탁을 만들었어. 할머니, 25살 되면 50억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할머니를 1년에 4번 이상 만나야 해. 진심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때 시장에서 제가 알아. 너는 아직 어려. 배울 수 있어. 영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호텔에서 지낼 거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영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나는 72살이야.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그만 붙잡아. 이건 내 선택이야. 영희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잘 지내라.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 애월읍. 영희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영희 씨 아침 드세요. 옆집 해녀 할망이 불렀습니다. 지금 갈게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온 영희.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노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
영희는 매일 재단 일을 했습니다. 영희님, 오늘 상담 신청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만나봅시다. 영희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잘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매주 전화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제주도 가도 돼요? 그래, 와라.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 아빠가 매일 우세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잘 지내시니? 혼자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래.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 한 번만 드리고 싶대요.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준비되시면 그때.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바다를 봤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노래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당연하죠. 영희는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웃고 떠들고 춤췄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